안녕하세요. 주미라클의 서주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죠. 이슈가 되기 전에는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영화인 줄 알고 관심도 없었고, 저는 공상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라는 그런 정보를 듣고 나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교훈적인 것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연기들을 잘하는구나. 이 외국인 친구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감정 표현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정재 또한 너무나 잘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등 할 만하다. 그리고 소재가 너무나 참신하고 예상치 못했던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K-드라마가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됐고, 다양한 컨텐츠를 또 열어나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넷플릭스 20몇 개국을 석권하는 오징어 게임 기록을 통해서 K-드라마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 미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렸을 때를 회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곡선들이 이루어지면서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좋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물론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아쉬운 점들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밤에는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는 암묵적인 허락이 주어진 것처럼, 누군가가 목숨을 잃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상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저 돈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만큼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그날 밤이 가장 고비였어요. 그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막아내보자 라는 의미로 침대를 이렇게 철제를 막아서 세워놓고 불침번을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정재가 할아버지와 함께 불침번을 쓰는데요. 이정재의 눈앞에 갑자기 연막이 뿌려지면서 몇 년 전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쌍용자동차의 시위 장면이 갑자기 펼쳐지면서 불을 가진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직원들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을 그냥 한 번에 잘라내버리는, 직장을 잃게 만드는, 그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정재는 노동자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업이 건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그렇게 했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회상 장면으로 갑자기 나타나고 펼쳐지면서 연막 뿌리고 용역 직원들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자고 피해자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주는 거죠. 모든 것들에서 면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사나요? 이정재처럼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그렇게 사나요? 아니겠죠.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잘렸다, 항의를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사나요? 그렇진 않겠죠. 저도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어본 적도 있고 월급을 못 받아본 적도 있고, 저는 집을 날려본 적도 있습니다. 집달이라고 하죠. 경매에 그 빨간 딱지를 붙여본 적도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남 탓하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저 기업 때문에, 나쁜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라는 패배감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살고 있나요? 아니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렇게 사나요? 그렇진 않죠. 이정재가 처음에 나왔던 딸의 생일 선물
선물을 사기 위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라고 엄마가 애써서 만들어준 그 돈을 어쨌든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뺏어가서 그 돈으로 도박에 그 돈을 쓰고 경마장에서 막 어떻게든 따려고 하고 그걸 잃고 결국은 10,000원 한 장을 얻어서 심지어 거기서도 10,000원 한 장으로 떡볶이 먹고 사실 아이 선물 사기가 어렵나요? 아니죠. 충분히 예쁜 핀도 사줄 수 있고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 그냥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돈을 가지고 인형 뽑기를 하러 갑니다. 그것도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바로 이 코드였다 이거죠.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줄다리기 하기 전에 광신도 같은 느낌의 그런 분이 있었죠. 갑자기 막 기도를 엎드려서 무릎 꿇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저 사람들 가서 죽일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기독교인을 볼 때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춰지게 만든 그리고 그런 대사까지 만든 그리고 새벽이에 선택을 받은 그 여자아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가 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아빠가 엄마하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서는 항상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짓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어떤 성적 코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빠가 강간을 하거나 성폭력을 늘상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중간에 삭제가 된 것 같아요.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신도가 있었죠.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어린 시절부터 불행하게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 기독교일 필요는 없죠. 한 사람은 광신도이지만 사이비 종교라든가 어떤 이런 데 빠진 사람이라고 비춰져도 괜찮았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두 가지 모두 반기독교적인 코드를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그런 게 현실이라는 것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종교다 라고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불쾌하고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쉬움이 물론 시즌2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등장인물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시즌1에서는 완벽하게 뭔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시즌2에서 다뤄질 거다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병헌의 등장, 이병헌이 왜 그렇게 됐는지 동생이 왜 또 그렇게 와서 형에게 총을 맞고 끝이 나버렸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없었고 끝맺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요. 가장 별로 좋지 않았던 네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는 마치 돈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돈을 많이 축적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을 국한해서 하긴 했지만 잔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구경꾼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침대에서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게임을 생각해냈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재미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된 게 돈 없는 절박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사정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들을 즐기는 게임을 몇 년 동안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그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정말 이 재미없는 세상에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그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마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은 아닙니다.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착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직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과 다를까요? 욕망이 없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낙인, 쾅쾅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그런 행위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내 과거든 내 미래든 현재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죠. 범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어떤 부류, 계층 이런 사람들은 죄가 더 많다라는 삿대질을 하게 되고 낙인을 찍게 되면 갭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을 그렇게 돈에 있고 없고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는데요. 이정재의 선택이 항상 안타깝고 저 사람의 문제점은 이거구나.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착한 사람.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 틀로 가져가는 게 뻔한 내용이었고 뻔한 스토리였지만 그래도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재미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뽑기,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개벽다귀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운동장에 그려놓고 지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막 막는 비슷한 류의 게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뽑기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게 저희는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몇십 원인데도 그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할 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쳐다보면서 아,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었지. 거의 그때 당시에 한 2번 정도 사 먹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뽑기 하는 장사하는 아저씨나 아줌마 옆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있잖아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뽑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올 수 있는 자신감이 그때는 없었어요. 받아와가지고 앉아서 하고 막 이럴 만한 성격이 못됐던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도 앞으로 막 가서 이렇게 툭 끊고 오는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슬치기도 해본 적은 없어요. 구경은 많이 해봤지만 항상 소극적이었고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정말 저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요 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좋아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오징어 게임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조금은 잔인한 조금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색다른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그냥 제가 감상했던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 모양 알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